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요, 주가 지수는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지만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융업종 중에서도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은근히 강한 강세 흐름이 금융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선 잘 다루지는 않고 있죠. 저도 한번 쭉 이렇게 둘러봤다가 이거 금융주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요, 금융업종의 흐름을 보다 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금융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부터 최근의 흐름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결론 부분에서 제가 정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 과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나 할까요? 금융업종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요, 금융주에 대한 매매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성수가 이 금융주 사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담담하게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매 의견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금융주의 최근 흐름을 보기 전에 2010년대에 있었던 금융주 전반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복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업종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2010년대를 보게 되면 은행, 증권,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좀 재미없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어요. 저평가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거나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현상을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 밸류 트랩, 가치의 어떤 그 트랩이 덫 아니겠습니까? 가치 덫? 거기에 빠졌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금융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왜 금융업종이 저런 밸류 트랩에 빠졌느냐? 그때 당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10년대 전반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록 2015년 연말부터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 후에 금융업종들이 2017년, 18년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무겁게 흘러갔어요. 심지어 매년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대 마진이 악화돼서 은행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 생명사들 같은 경우 파산 가능성 이야기도 제기되기도 했어요. 2010년대, 이게 제 기억에 2010년대 초반에 그랬었습니다. 초중반에. 왜 그랬냐면 초저금리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30년 뒤에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약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선 대출이거든요. 대출 받은 거예요. 부채예요. 부채. 본인 입장에선 부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그 부채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부채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자산은 단기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덜 오르고 하면서 좀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만큼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2010년대 거의 전반적으로 금융업종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예대 마진 악화 우려, 이거 매년 등장했지만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뭐 금융업종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KB금융 떠올리게 되죠. 이 KB금융의 2010년대의 그 밸류에이션 레벨하고 그리고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주가, 뭐 재미없었죠? 결과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있고, 2010년대 중후반에 잠깐 반등이 있긴 하였지만, 결국 또 재미없는 흐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뭐, 심각한 적자가 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도 증가하는 가운데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죠. 퍼 레벨이라든가 PBR 레벨과 같은 이익 가치, 자산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레벨이 꾸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주가가 낮아지고 오히려 배당을 늘려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느냐? 퍼 레벨이 5배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PBR 레벨이 0.5배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금융업종에서 허다하게 발생했고,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뜨글뜨글뜨글하게 금융업종 전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KB금융도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도 퍼 레벨 5배쯤 배당 수익률 한 5% 가까이, PBR 0.5배 언더 이랬었어요. 저는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 레벨을 트리플 5라고 합니다. 퍼 레벨 5배 미만, PBR 0.5배 미만, 그리고 배당 수익률 5% 이상. 이걸 트리플 5라고 저는 제가 붙인 하나의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금융업종 전반에서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밸류 트랩에 빠지면서 이 저평가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면 쭉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쭉 빠지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이때 당시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금융주를 담았다가 소가리를 하시거나, 혹은 뭐 이제 금융주를 많이 담은 가치 투자 펀드들, 혹은 ETF 중에 가치 투자 ETF들 많거든요. 그 ETF들이나 펀드들이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들을 많이 담았다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축축 처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융업종의 올해 상반기 흐름 보게 되면요, 상반기에 금융업종 지수가 21.6% 상승했고요. 자, 같은 기간에 종합주가 지수는 14%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월등히 우위에 있었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금융업종 전체 지수가 한 마이너스 2.6% 하락한 정도인데,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인 우위가 있죠.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금융업종 지수가 쭉 내려왔다가 양봉으로 돌아서고,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 양봉으로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역걸음 걷고 또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뭐 증권주도 비슷하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자, 이러한 모습들 왜 나타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오랜 동안 과도하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이게 과거에는 금융주다 하면은 퍼 레벨이 그래도 한 10배 이상, PBR 레벨이 한 1레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던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입니다만, 2010년대를 보내면서 초저금리, 여기에 뭐 핀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밀릴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은 실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적이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했던 저평가, 그리고 이 과도했던 저평가 영역 밸류 트랩을 벗어나게 하는데, 자, 올해 들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예, 돌파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예대 마진이 뭐 초저금리 상황에서 깎일 거예요. 뭐 보험사의 부채 계정이 증가하게 돼서 뭐 자산 가치가 깎여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 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금융업종이 예, 강세를 보이는 올해 강세를 보이고 종목에 따라서는 뭐 예, 신고점 도달하고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증시 토크는 절대 금융주에 대한 매매 의견이 아니죠. 예, 그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주는 그냥 우리가 예, 하나의 도구로서 참고 도구,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금융주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저평가된 수준이죠. 주가가 매우 저평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예, 그러한 저평가 영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시장에 은근히 많아요. 물론, 트리플 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저 정도까지 내려간 종목은 찾기 조금 힘들 겁니다, 요즘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 가치, 자산 가치, 배당, 이거 다 따져봤을 때, 저평가됐어. 근데 주가가 재미없네. 저평가된 거 맞는데 주가가 재미없기 때문에 나 관심 갖지 않을래.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매출이나 이익도 꾸준히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 종목에 예, 담아둘 필요가 있겠죠. 예. 다른 사람이 먼저 캐치하기 전에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두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서야 이제 시장에서 막, 저 종목들 뭐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지 않고 아마 여러 가지 경제 매체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신고점 만들 수준에 왔다면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마 하나씩 예, 금융주를 언급하는 경제 채널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3프로에서도 꼭 한 번 정도 언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에. 왜냐하면 신고점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경제 TV들 많이 다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시장 경제 매체들이 다루기 전에 소외되었을 때, 예, 이럴 때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찾아보고 주워 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증시 토크의 주제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요.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